별을 파는 할아버지. 일장 이상한 가게. 수아는 10살이었다. 학교 앞 문구점 골목을 지나다니기를 벌써 3년째 했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골목 제일 끝, 늘 먼지만 쌓여있던 낡은 창고 자리에 작은 가게 하나가 생긴 것이다.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별빛 상회 별을 팝니다. 수아는 발걸음을 멈췄다. 별을 판다고? 코를 간판 가까이 들이밀어 보았다. 분명히 별이라고 쓰여 있었다. 수아는 책가방 끈을 고쳐 잡고 가게 문을 살짝 밀었다. 삐익! 오래된 경첩이 신음하듯 울었다. 가게 안은 좁고 어두웠는데 작은 유리 선반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선반마다 작은 유리병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는데 병 안에는 뭔가 반짝이는 것들이 담겨 있었다. 어떤 것은 파랗게 빛났고 어떤 것은 노랗게, 어떤 것은 분홍빛으로, 어떤 것은 희게 빛났다. 가게 안이 마치 밤하늘 같았다. 수아는 가만히 서서 숨을 들이켰다. 이상하게 공기마저 달콤하고 따뜻한 냄새가 났다. 마치 갓 구운 빵 냄새 같기도 하고 봄비가 내리는 날 풀밭 냄새 같기도 했다. 수아는 그 냄새가 무엇인지 한참 생각해봤지만 뭐라고 딱 잘라 말할 수가 없었다. 굳이 말하자면 집 냄새 같았다. 어서 오렴. 깊은 곳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수아는 놀라 뒷걸음질 치다가 선반에 부딪혔다. 유리병 하나가 흔들렸지만 다행히 떨어지지 않았다. 높다란 나무 의자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있었다. 머리카락은 새하얗고 주름이 깊게 파인 얼굴에 눈만은 별처럼 반짝였다. 안경은 코끝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었고 손에는 두툼한 책 한 권이 들려 있었다. 할아버지는 책을 덮으며 수아를 바라봤다. 별 사러 왔니? 수아는 머뭇거렸다. 별이 팔리는 건가요? 할아버지는 빙긋 웃었다. 별은 원래 하늘에 있는 거란다. 그런데 어쩌다 보면 사람 마음속에도 생기지. 그 별들이 아주 가끔 여기로 흘러들어오는 거야. 마음속에서 별이 생긴다고요? 응. 누군가를 아주 많이 사랑했을 때, 무서운데도 용기를 냈을 때, 슬프고 힘든 걸 꾹 견뎌냈을 때. 그럴 때 마음속에 별빛이 생기거든. 어른들은 그걸 감정이라고 부르지만 할아버지는 별빛이라고 부른다. 수아는 선반을 천천히 들여다보았다. 유리병 하나하나에 작은 꼬리표가 달려 있었다. 용기 파란빛, 설레임 분홍빛, 그리움 보라빛, 첫사랑 노란빛, 웃음 하얀빛, 위로 초록빛, 기다림 은빛, 감사 주황빛. 수아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렇게 많은 마음들이 이름을 달고 있다니. 수아는 자기 가슴 속에도 이것들이 들어있을까 생각했다.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기도 했다. 이게 다 뭐예요? 누군가의 마음 속에서 빠져나온 별빛들이야.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것들이거나 너무 커져서 가슴 속에 담을 수 없어진 것들이지. 혹은 누군가에게 전해달라고 맡겨놓은 것들이거나. 수아는 한 병에 눈이 멈췄다. 엄마의 사랑 금빛. 그 병 안에는 작은 금빛 별이 느릿느릿 돌고 있었다. 따뜻하고 포근한 빛이었다. 다른 병들과 달리 그 빛은 흔들릴 때마다 유리병 전체를 환하게 물들였다. 수아의 눈이 촉촉해졌다. 수아는 엄마가 없었다. 수아가 5살 때 엄마는 먼 나라로 떠났다. 아빠는 엄마는 별이 됐어라고만 했다. 수아는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잘 몰랐지만 크면서 조금씩 알게 됐다. 이건 파는 건가요? 그건 팔 수 없단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건 누군가가 이미 맡겨놓은 거거든.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어. 수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왠지 물으면 안 될 것 같았다.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리면서도 아렸다. 수아는 가게를 나오면서 한 번 더 금빛 유리병을 돌아보았다. 별빛이 천천히 돌고 있었다. 마치 기다리는 것처럼. 2장 지민이의 비밀. 다음 날 수아는 가장 친한 친구 지민이에게 별빛 상회 이야기를 했다. 지민이는 평소에 뭐든 그거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아이였다. 수아가 반짝이는 눈으로 이야기하면 지민이는 꼭 한 번쯤은 찬물을 끼얹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 수아가 산타 할아버지가 진짜 있을 것 같아라고 하자 지민이는 곧바로 산타는 부모님이야.
우리 엄마가 직접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거 봤어라고 했다. 수아는 그때 약간 삐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지민이는 수아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한 번도 말도 안 되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눈이 점점 커지더니 마지막에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 가게에 용기라는 별도 있어? 지민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파란 별빛이었어. 지민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꼭 깨물었다. 수아는 지민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았다. 둘은 5년을 같이 다닌 친구였으니까. 지민이가 슬플 때 하는 표정을 수아는 알고 있었다. 무슨 일 있어? 지민이는 한참 있다가 말했다. 나 발표 수업 때 또 울었어. 수아는 기억이 났다. 지난주 과학 시간 지민이는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하다가 갑자기 목이 메어 그냥 자리로 돌아왔다. 반 아이들이 웃었다. 몇 명은 작게 수군거렸다. 김지민은 맨날 저래. 왜 저렇게 겁쟁이야? 수아는 그때 아무 말도 못했다. 뭔가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그게 지금도 마음에 걸렸다. 발표할 때 어때? 앞에 나가면. 지민이는 긴 숨을 내쉬었다. 다리가 떨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고 입이 안 벌어져. 그리고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져. 준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어. 나가는 순간 다 사라져버려. 그래서? 그러면 또 울게 되고. 그러면 또 애들이 웃고. 지민이는 말을 이으려다 고개를 숙였다. 나는 왜 이렇게 용기가 없는 걸까? 수아는 잠시 생각했다. 지민이에게 뭐라고 말해줘야 할까? 괜찮아라는 말은 왠지 너무 가벼운 것 같았고 잘할 수 있어라는 말은 거짓말 같았다. 가보자. 할아버지한테. 방과 후 두 아이는 별빛 상회로 갔다. 삐익. 할아버지는 오늘도 높다란 의자에 앉아 계셨다. 오늘은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아주 작은 글씨가 빼곡히 적힌 장부 같은 것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이들이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다. 오, 오늘은 둘이 왔구나. 지민이는 선반을 두리번거리다가 파란 유리병 앞에 멈춰섰다. 병 안에 파란 별빛이 지민이를 알아보기라도 하듯 조금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다. 이게 용기예요? 그래. 지민이는 손가락으로 유리병을 살며시 가리켰다. 이거 사면 용기가 생겨요? 할아버지는 잠시 지민이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깊고 따뜻해서 지민이는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 별빛은 살 수 없어. 왜요? 파는 가게 아닌가요? 별빛은 살 수 없단다. 별빛은 원래부터 내 안에 있거든. 지민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제 안에요? 전 용기 없는데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의자에서 내려와 지민이 앞에 무릎을 굽혔다. 할아버지의 눈이 지민이의 눈과 같은 높이가 됐다. 얘야, 용기는 무서운 게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란다. 그럼요? 무서운데도 한 발 내딛는 게 용기란다. 내가 앞에 나가서 발표를 시작했잖니. 떨렸을 텐데. 목이 메어서 울었어도 넌 나간 거야.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실 앞까지 걸어간 거야. 그게 이미 용기야. 지민이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그런데 왜 자꾸 실패해요? 실패한 게 아니야. 연습 중인 거지. 세상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 넘어지면서 배우고 또 넘어지면서 배우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덜 넘어지게 되는 거란다. 할아버지는 파란 유리병을 꺼내 지민이 손에 쥐어주었다. 열어보렴. 지민이는 조심스럽게 병 뚜껑을 열었다. 그러자 파란 별빛 하나가 스르르 날아올라 지민이 가슴 쪽으로 들어갔다. 지민이는 눈을 크게 떴다. 따뜻해. 이미 내 안에 있던 거란다. 그냥 찾아준 것뿐이야. 지민이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파란 별빛이 들어간 자리가 아직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 응? 용기가 없어지면 또 와도 돼요?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웃었다. 용기는 없어지지 않아. 잠깐 깊은 곳에 숨어 있을 뿐이란다. 그럴 때는 숨 한 번 크게 쉬고 내 안을 들여다봐. 분명히 있을 거야. 삼장 아빠의 무거운 어깨. 수아는 그날 밤 아빠가 늦게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 현관문 소리.
무거운 발걸음. 소파에 털썩 앉는 소리. 수아는 이불을 걷고 나왔다. 아빠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다.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다. 보통 때보다 얼굴빛이 어두웠고 눈 밑에 그늘이 짙었다. 아빠 밥 먹었어? 아빠는 눈을 떴다. 응. 수아야 미안해. 오늘도 늦었지. 괜찮아. 나 혼자 밥 먹었어. 반찬은 냉장고에 있던 거 꺼냈어. 잘했네. 우리 수아. 수아는 아빠 옆에 앉았다. 아빠의 손이 수아의 머리를 가만히 쓸었다. 그 손이 오늘은 무거운 것 같았다. 아빠는 요즘 힘들어? 아빠는 눈을 떴다. 잠시 수아를 바라보더니 작게 웃었다. 아빠가 티가 났나? 어깨가 축 처져 있잖아. 그리고 밥도 잘 안 먹는 것 같고. 아빠는 코웃음을 쳤다. 우리 수아 다 컸네. 아빠 눈치를 다 보고. 나 10살이거든요. 충분히 다 커. 아빠가 살짝 웃었다. 그래도 웃음이 눈까지 올라오지는 않았다. 둘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밤하늘이 보였다. 별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다. 아빠, 엄마 지금도 별이야? 아빠의 손이 멈췄다. 응. 그럼 엄마도 아빠 힘든 거 알겠네.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수아는 아빠가 울고 있다는 걸 알았다. 소리 없이 우는 어른의 울음이 오히려 더 크게 들렸다. 그 침묵이 너무 무거워서 수아는 가슴이 아팠다. 수아는 아빠 손을 꼭 잡았다. 나 있잖아, 아빠. 아빠는 수아를 꼭 안았다. 오랫동안 말없이 그냥 안고 있었다. 창문 너머의 별이 여전히 빛났다. 다음 날 수아는 별빛 상회로 혼자 갔다. 할아버지, 저 힘이 되는 별 있어요? 힘? 아빠한테 주고 싶어요. 아빠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자꾸 늦게 들어오고 밥도 잘 안 먹고 웃지 않아요. 할아버지는 선반을 한참 들여다봤다. 손을 뻗어 작은 은빛 유리병을 꺼냈다. 꼬리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든든함. 이건 팔아요? 이건 원래 내 것이란다. 수아는 눈을 깜빡였다. 제 것이요?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가 너를 위해 맡겨놓은 거야. 그런데 지금 내가 이걸 아빠에게 주고 싶다면 그것도 괜찮아. 별빛은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거든. 수아는 은빛 별이 담긴 병을 받아들었다. 유리병이 손바닥에서 따뜻하게 데워졌다. 누가 맡겼어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금빛 유리병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엄마의 사랑 금빛. 수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엄마가? 그래. 언젠가 내가 필요할 때 쓰라고. 그리고 또 누군가 내 곁에서 힘들어할 때 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수아는 은빛 병을 가슴에 꼭 안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슬픈 눈물인지 따뜻한 눈물인지 수아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세상에는 그런 눈물이 있다. 슬프면서도 따뜻하고 아프면서도 포근한. 그날 밤 수아는 은빛 별빛을 아빠 잠든 손 위에 살며시 올려주었다. 별빛은 소리 없이 녹아들었다. 아빠의 굳어있던 얼굴이 조금 편안해졌다. 꽉 쥐어져 있던 주먹이 살며시 펴졌다. 수아는 아빠 이불을 올려 덮어주고 방으로 돌아와 눈을 감았다. 사장 사라지는 가게. 보름이 지났다. 지민이는 그 사이 학교 발표를 한 번 더 했다. 선생님이 지목해서 앞에 나가는 상황이었다. 지민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걸 수아는 봤다. 지민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다. 이번에도 떨렸다. 목소리가 작게 흔들렸고 손이 부들부들했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끝까지 했다. 발표가 끝나자 선생님이 먼저 박수를 쳤다. 지민아 잘했어. 반 아이들도 박수를 쳤다. 모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럿이. 지민이는 자리로 돌아오면서 수아를 보고 씩 웃었다. 눈이 촉촉했지만 그 웃음은 별빛처럼 빛났다. 수아는 제일 크게 손뼉을 쳤다. 아빠도 요즘은 달라졌다. 며칠 전부터 콧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퇴근하고 돌아와 수아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시시한 아재 개그를 했다.
수아야, 세상에서 제일 빠른 닭이 뭔지 알아? 뭐? 빠른 닭, 빠닭, 치킨. 수아는 일부러 진짜 재미없어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웃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다. 아빠가 다시 웃는 것이 그냥 좋았다. 별빛이 정말 통한 걸까? 아니면 그냥 시간이 지난 걸까? 수아는 잘 몰랐다. 그래도 좋았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학교 가는 길에 수아는 멈춰섰다. 별빛 상회가 없었다. 낡은 창고 자리에는 먼지만 쌓인 빈 가게만 있었다. 간판도 유리병들도 할아버지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수아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수아는 지민이에게 뛰어갔다. 지민아, 별빛 상회 없어졌어. 지민이도 놀랐다. 정말? 둘은 함께 가봤다. 빈 가게 앞에 서서 창문 너머를 들여다봤지만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선반도 없고 유리병도 없고 나무 의자도 없었다. 그 따뜻한 냄새도 사라져 있었다. 할아버지는 어디 가셨을까? 지민이가 중얼거렸다. 모르겠어. 수아는 빈 가게를 바라보았다. 서운했다. 마지막에 인사도 못했으니까. 고맙다는 말도 못했으니까. 엄마 별빛에 대해서 더 묻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슬프지는 않았다. 가슴 안에 뭔가 따뜻한 게 남아 있었다. 엄마가 맡겨놓은 별빛처럼 그게 수아 안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오장 수아가 발견한 것. 며칠 후 수아는 아빠의 낡은 사진 앨범을 꺼냈다. 비가 오는 날이었다. 학교도 없고 딱히 할 일도 없어서 수아는 책장 구석에 꽂혀 있던 두꺼운 앨범을 꺼냈다. 아빠가 어렸을 때 사진들, 부모님 결혼식 사진들, 그리고 수아가 아기였을 때 사진들이 가득했다. 수아는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손을 멈췄다. 사진 속에 엄마가 있었다. 아기인 수아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엄마의 웃음이 환했다. 수아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다. 이 웃음이 기억이 나지 않았다. 수아가 너무 어렸을 때의 일이라. 하지만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꿈에서 본 것 같은. 앨범을 다 넘기고 뒤편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나왔다. 수아는 처음 보는 봉투였다. 봉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수아에게. 내가 이 봉투를 찾을 만큼 컸을 때 열어보렴. 엄마가. 손이 떨렸다. 수아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작은 편지 한 장이 있었다. 글씨가 조금 흐릿해져 있었지만 읽을 수 있었다. 수아야, 안녕. 엄마야.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너는 아직 아주 어려. 엄마 무릎에 앉아서 동화책 읽어달라고 조르고 있어. 오리 그림 나오는 책. 넌 오리를 볼 때마다 꽥꽥 하고 소리내. 그게 너무 귀여워서 엄마가 몇 번이나 같은 페이지를 넘겼는지 몰라. 엄마는 곧 멀리 가게 될 것 같아. 너한테 미안해. 아빠한테도. 더 오래 있고 싶은데 마음처럼 되지 않아. 수아야, 엄마가 없어도 울지 마. 아니, 울어도 돼. 울고 싶으면 실컷 울어. 그리고 나서 다시 일어나면 돼. 세상에는 예쁜 것들이 너무 많아. 아침 햇살, 비 온 뒤 흙냄새, 친구랑 웃는 것, 아빠 품에 안기는 것, 맛있는 걸 먹을 때의 기쁨, 어려운 걸 혼자 해냈을 때의 뿌듯함. 엄마가 가장 걱정하는 건 단 하나야. 수아가 혼자라고 느낄까봐. 절대 혼자가 아니야. 엄마는 항상 수아 곁에 있어. 내 웃음 속에, 내 눈물 속에, 내가 누군가 손을 잡아줄 때 그 따뜻함 속에. 엄마는 그런 것들 안에 살고 있어. 사랑해, 수아야. 별만큼 하늘만큼 그보다도 훨씬 더. 엄마씀. 수아는 한참 편지를 들고 있었다. 눈물이 났다.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아주 오래전 기억 속에 낮고 따뜻한 그 목소리가. 수아는 엄마 목소리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지금은 들리는 것 같았다. 편지를 읽는 동안 내내. 아빠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가 멈췄다. 수아가 앨범을 펼쳐놓고 울고 있는 걸 봤다. 수아야? 왜 울어? 수아는 편지를 내밀었다. 아빠는 편지를 받아 읽었다. 읽는 동안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거실이 조용했다.
다 읽고 나서 아빠는 수아를 꽉 안았다. 아빠도 울고 있었다. 수아도 울었다. 둘이 한참 울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울면서도 따뜻했다는 거다. 슬픔 속에서도 뭔가 꽉 차는 느낌이 있었다. 그게 별빛인지도 모른다고 수아는 나중에 생각했다. 6장 할아버지의 정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수아는 골목에서 낯선 할머니 한 분을 만났다. 할머니는 별빛 상회가 있던 자리 앞에서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하얀 머리카락에 눈이 별처럼 반짝이는 분이었다. 할아버지와 눈빛이 닮아 있었다. 수아는 가슴이 쿵 뛰었다. 혹시 그 할아버지 아세요? 여기서 별을 팔던 분요. 할머니는 수아를 보고 부드럽게 웃었다. 알지. 내 오랜 친구야. 어디 가셨어요?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빛을 다 나눠주고 나면 별빛 장수는 또 다른 곳으로 간단다. 별빛이 필요한 아이들이 세상엔 아주 많거든. 한 곳에만 있을 수가 없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언젠가는 오겠지. 하지만 그때 너는 별빛이 필요 없을 거야. 왜요? 할머니는 수아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빛이 말하는 것 같았다. 너는 이미 알고 있잖니 하고. 내가 스스로 별빛을 만들 수 있게 될 테니까. 수아는 그 말의 뜻을 조금 알 것 같았다. 할머니는 수아 손에 뭔가를 쥐어주었다. 작은 빈 유리병이었다. 투명하고 깨끗했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내가 앞으로 만들 별빛을 담는 거야. 지금은 비어있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채워나가는 거야. 수아는 빈 유리병을 이리저리 살펴봤다. 뭘 담을 수 있어요? 뭐든지. 내가 누군가에게 해준 다정한 말 한마디, 무서운데도 해낸 일 한 가지, 힘든 사람 옆에 앉아 있어준 시간들. 그게 다 별빛이 돼. 할머니는 다시 웃었다. 사람 마음속에서 생긴 별빛이 가장 밝단다. 하늘의 별보다도. 수아는 빈 유리병을 꼭 쥐었다. 채울 수 있을까요? 넌 이미 채우기 시작했어. 할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천천히 골목을 걸어갔다. 수아는 뒷모습을 바라봤다. 할머니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순간 어디선가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다. 7장 수아의 선물. 겨울이 왔다. 학예회 날이었다. 수아네 반은 짧은 연극을 하기로 했는데 지민이는 주인공 역할을 맡았다. 물론 지민이가 먼저 하겠다고 한 건 아니었다. 선생님이 이번엔 지민이가 해볼까? 하셨을 때 교실이 잠깐 조용해졌다. 지민이는 잠시 굳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해볼게요. 수아는 그 순간을 봤다. 지민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고개는 끄덕였다. 연극 시작 전 무대 옆 복도에서 지민이가 잔뜩 웅크리고 있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입술을 꼭 깨물고 있었고 손가락이 꼼지락거렸다. 떨려. 당연하지. 수아는 지민이 옆에 앉았다. 나도 떨려. 대사 2줄밖에 없는데도. 지민이가 픽 웃었다. 수아, 너는 뭐가 떨려? 그냥.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내가 더 떨려서. 야. 둘이 같이 웃었다. 잠깐이지만 웃으니까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다. 수아는 주머니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냈다. 할머니가 준 그 빈 유리병이었는데 이제는 안에 뭔가가 담겨 있었다. 아주 작고 따뜻한 노란 빛이. 이게 뭐야? 응원. 지민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응원이 담겨 있어? 진짜로? 응. 지민이, 내가 새벽에 혼자 대본 외우는 거 알고 있어. 발표할 때마다 겁나면서도 나가는 거 알고 있어. 그걸 볼 때마다 내가 응원하는 마음이 쌓인 거야. 그게 별빛이 된 거고. 지민이는 유리병을 받아들고 한참 바라보았다. 나한테 줘도 돼? 너 거잖아. 줄 수 있어. 별빛은 나누면 줄어들지 않는데. 오히려 더 커진다고 했어. 지민이가 뚜껑을 열자 노란 빛이 살며시 날아올라 지민이 가슴 속으로 들어갔다. 지민이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따뜻하다. 응. 할아버지 말대로야. 밖에서 받은 별빛이랑은 다른 것 같아. 더 살아있는 것 같아. 무대 위에서 신호음이 울렸다. 지민이는 일어섰다.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었다. 간다. 잘해. 지민이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무대 쪽으로 걸어갔다. 발걸음이 아까보다 훨씬 단단했다. 지민이의 연극은 완벽하지 않았다. 대사를 한 군데 틀렸다. 무대에서 2번 웃음이 새어나왔다. 한 번은 너무 긴장해서 지민이 자신이 웃어버린 것이었는데 그 바람에 객석에서도 웃음이 터졌다. 하지만 끝까지 했다. 한 번도 도망가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대사는 끝까지 말했다. 마지막 장면에서 지민이가 2 팔을 벌리며 엄마 라고 외쳤을 때 강당이 조용해졌다. 그 목소리가 너무 진심이어서 그 자그마한 아이가 온 힘을 다해 외친 그 한마디가 박수가 쏟아졌다. 수아는 제일 크게 소리쳤다. 김지민 최고. 지민이는 무대 위에서 수아를 찾아 웃었다. 눈가가 빨갰지만 그 웃음은 별빛처럼 빛났다. 수아도 웃었다. 강당이 따뜻했다. 에필로그 별을 파는 아이. 봄이 왔다. 수아는 골목을 지나다가 울고 있는 남자아이를 봤다. 한 학년 아래인 재훈이었다. 무릎이 긁혀 있었고 옆에는 구겨진 그림이 하나 떨어져 있었다. 크레파스로 가득 칠한 그림이었는데 구겨지고 찢어져 있었다. 왜 울어? 재훈이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엄마 그림 그렸는데 형들이 빼앗아서 구겼어. 수아는 그림을 주워 조심스럽게 폈다. 삐뚤삐뚤하지만 웃고 있는 엄마 그림이었다. 노란 머리카락을 가진 엄마가 팔을 벌리고 있었다. 괜찮네. 엄마가 웃고 있잖아. 그래도 구겨졌잖아. 구겨진 그림도 엄마는 좋아할 거야. 내가 그린 거니까. 재훈이는 콧물을 훔쳤다. 수아는 주머니 속 유리병을 만졌다. 빈 병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오늘도 작은 빛들이 담겨 있었다. 아침에 지민이랑 손잡고 학교 온 기억, 선생님께 칭찬받은 기억, 급식에 좋아하는 메뉴가 나와서 기뻤던 것. 수아는 재훈이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있잖아, 나 재미있는 거 알아. 가르쳐 줄까? 재훈이는 눈을 깜빡였다. 뭔데? 별빛 만드는 법. 별빛? 응. 누군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면 그 마음이 별빛이 돼. 작고 따뜻한 빛. 그리고 그게 쌓이면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수도 있어. 재훈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게 진짜야? 수아는 씩 웃었다. 진짜야. 내가 직접 해봤거든. 재훈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금 전까지 울던 얼굴로 수아를 바라봤다. 나도 할 수 있어? 당연하지. 누구든지 할 수 있어. 재훈이는 구겨진 엄마 그림을 다시 펼쳐들었다. 조심스럽게 소중하게. 그날 저녁 수아는 창문을 열었다. 봄바람이 들어왔다. 밤하늘에 별들이 가득했다. 수아는 그 별들을 오래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별이 그냥 반짝이는 불빛처럼 보였는데 요즘은 달라 보였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인 것 같았다. 누군가의 사랑이고 그리움이고 용기이고 웃음인 것 같았다. 어딘가에 할아버지가 있을 것이다. 별빛이 필요한 아이 곁에서 높다란 의자에 앉아 별처럼 반짝이는 눈으로 누군가를 맞이하고 있을 것이다. 유리병에 담긴 별빛을 나눠주면서 이건 원래 내 것이란다라고 말하고 있을 것이다. 수아는 주머니에서 유리병을 꺼냈다. 들여다보았다. 작은 빛들이 여러 개 담겨 있었다. 오늘 재훈이 옆에 앉아있던 시간, 지민이가 무대에서 웃던 그 순간, 아빠와 함께 울었던 그 밤, 엄마 편지를 처음 읽던 순간. 모두 별빛이었다. 수아는 유리병을 하늘 쪽으로 들어올렸다.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 별 하나가 유독 반짝였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수아는 웃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빛은 먼 하늘의 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서 태어난다. 그걸 수아는 이제 알았다. 그리고 언젠가 자기 곁에 힘든 사람이 오면 수아도 말해줄 것이다. 내가 직접 해봤어. 넌 할 수 있어. 끝. 별을 파는 할아버지는 어린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용기는 무서운 게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무서운데도 한 발 내딛는 것. 그리고 가장 빛나는 별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